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지난 또 댓글들을 제가 다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가 아니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 또 이제 평일이 오기 전에, 다음 주가 오기 전에 포가이 관련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거의 작년 5월 달에 포가이를 분석하고 나서 거의 한 7개월, 11개월 동안 포가이를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다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장들이 굉장히 하락장이 오기도 했고 민코인 자체를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0월 달이나 9월 달 그때부터는 CEX 장들, 뭐 이제 메인 알트 장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나리오들을 좀 언급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코인 불장 오기 전에 1, 2월 달에는 민코인들 페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흐름들을 잘 타셨으면, 그리고 잘 빠지셨으면 엄청난 기회가 되셨겠죠. 근데 제가 11개월 만에 포가이를 언급한 데는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4월 12일 그 여기에도 나온 그분이죠. 그 포가이 그 커뮤니티 관리자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제 재단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커뮤니티 관리자. 거의 7월 달 이후에 매일같이 뭐 이제 연락들이 왔는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는 포가이나 이런 전체적인 민코인 시장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쳐다도 안 봤어요. 그때부터는 7, 8월. 아 그때 뭐 잠깐 이제 2.0이랑 이런 애들도 2.0 뭐 페페 커뮤니티 이런 애들도 좀 이제 MEXC에서 급등락을 많이 해가지고 주목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재단들이 그걸 또 안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민코인 시장이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갑들을 분산해서 나누거나 큰 금액들이 들어가면 안 올려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4월 11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뭐 프로젝트 하나를 또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한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냥 문지만 보고서 확인만 하고서 그냥 넘기는 추세였습니다. 뭐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된 막 그런 것 같은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됐으니까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뭔가 갑자기 한 7월 달이니까 한 11개월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또 한 번 더 포가이를 한번 다시 보게 됐죠.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포가이가 급등을 했죠. 물론 다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페페 아빠가 유튜브 올린 다음에 4월 10일 올린 다음에 몇 일 만이죠? 단 5일 만에. 이거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단 5일 만에 새벽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한 번에 뚫어두는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급등을 했고, 이전에 저점들을 다 뚫어줬습니다. 펌프 앤 덤프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살려줬습니다. 다 살려줬네요. 페페, 트롤베이스, 스폰지밥은 너무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 스폰지밥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 게 AI 도지, 페페도 있고. 2.0이랑 걔네들은 사실 트위터 2.0을 좀 기대를 했는데, 트위터 2.0 자체로 공개하는 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늦어지고 있고. 근데 또 이제 모르죠. 근데 모르긴 한데 페페2도 한번 살려줬죠. 살려줬는데 얘 스타일도 좀 펌프 앤 덤프로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은 걸리긴 해요. 이게 페페코인 오르기 전에 일부러 트릭을 준 것 같아요. 페페2로 올려서 덤핑 시켜버리고 이후에 페페가 올랐거든요. 2월 24일이죠. 24일, 25일. 24일에서 25일. 그쵸? 정확하죠? 이런 맥점을, 이 흐름들을 놓치시면 저게 왜 그러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코인이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페페2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페페2를 죽여버려서 오히려 페페를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24일, 25일 날. 그리고 페페2는 펌프 앤 덤프가 났죠. 펌프 앤 덤프. 24일, 25일. 그래도 페페2도 살려줬네요. 살려줬고. 포가이도 살려줬고.
그러면 포가이의 펌프 앤 덤프에 대해서 이거 왜 그렇게 된 거냐? 결국 전구점을 뚫었었는데, 근데 이게 새벽 사이에 아시아권들 자는 사이에 펌핑이 돼서 팔지 못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뒤늦게 사가지고 시드머니가 오히려 녹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나 아시아권들이 이거 언급되고 포가이들 트위터에 많이들 언급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에 대한 원인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차이는 있더라고요. 현물 거래량이 선물보다 높았다는 거. 보통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선물이 높아야 되거든요. 보통은 선물이 높아야 돼요. 이렇게 좀 시가총액 적은 애들은 선물에서 공매수를 잡아놓고서 견고하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 더 긍정적이고 좋거든요. 근데 포가에는 좀 이때 보니까 현물은 한 700억이 찍히더라고요. 게이트에서. 선물은 한 100억 정도 찍히고 현물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긁혀있는 남아있는 물량들을 그냥 싹 다 긁어서 가져왔다거나 아니면 펌프 앤 덤프로 물량들을 설거지를 한 거거나. 설거지라고 한다면 게이트에도 앞으로도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겠죠. 설거지라고 한다면 MEXC에는 이미 선물을 상장 폐지를 했는데 현물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극단적이라서 물량들을 긁어가지고 다 먹었다고 하기에는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덤핑을 시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세력 형님들이, 이 포가이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들을 다 긁어서 먹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호가들의 평균 단가들이 있을 텐데 평균 단가들 이것도 손해보면서까지 내리기에는 이때 선물 그 양펀비가 한 7%인가 5%씩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숏을 잡으면 펀딩비를 만약에 1억치를 잡으면 5시간마다 750만원, 500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 포지션에 7.5%, 5% 그리고 1.5%까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공매도 10억을 잡았으면 7,500만원, 5천만원, 1,500만원. 근데 물론 이게 포지션 제한이 있어가지고 잡지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좀 해석하기가 좀 다양하긴 한데 물량을 긁어서 가져왔다기에는 너무 좀 이제 너무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 거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설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설거지가 되기 전에 구출은 다 해줬다. 정말 좀 현명한 세력들이 아닌가. 먹을 기회를 주고 설거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플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기회들은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쵸? 포가이도 이렇게 빛을 발해줬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좀 관점이 바뀐 게 포가이 관점 말고 전체적으로 민코인들 보면은 이 봄코인 전에 사례 있잖아요. 얘 사례를 보면 진짜 뭔가 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덱스 출발해서 아래 티어 상장하고 바이비트 상장하고 바이낸스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단 이틀 만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주는 것 뿐이다. 근데 미친 듯이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 이내에. 특히나 이 포가이는 중국 계열 코인이거든요. 중국계.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중국계 거래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페페코인이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안 된 거, 페페코인이 합리적인 의심이 중국에서 만든 민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계 민코인이니까 미국 쪽에서 설거지를 안 해주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미국 쪽에서도 민코인을 만들었죠. 봉크 코인 FTX와 관련된 여기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이 펌핑에 대한 정보들이나 펌핑에 대한 이 결과물들이나 차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모르는 제3자들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세력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트만을 보고 그때 그 새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드리면, 현물 거래량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 그러니까 해석하기는 이제 직접 하셔야겠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현물 거래량이 700억 정도가 됐고 선물이 100억 정도였고, 이때 고점에서 숏을 잡으면 양펀비를 받았습니다. 양펀비가 뭐냐면 숏 포지션 잡으면 포지션 대비해가지고 펀딩비를 받았어요. 7% 5% 1.5%. 근데 비교적 가격들을 이렇게 덤핑을 이렇게 화끈하게 시켜버리면 그렇게 엄청 좀 긍정적인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펌핑하고서 고점에서 아직도 숏을 잡고 있다면 완전 바닥까지 죽여버리고 그냥 그때 이제 물량들 숏들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시가총액이 100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정말 선물 같은 거 혹여나 선물까지 해버리면 정말 머리 아프겠죠. 대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숏을 많이 모았다면 극단적으로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던져버리고 바닥부터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됐든 그것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은 못 올리는 게 아니고 안 올려주는 거다. 그 타이밍이 있을 뿐이다. 언제든지 기회는 존재한다. 포가이까지 구출을 해줬다라는 점. 근데 아비트럼 기반인데 아비트럼의 움직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아비트럼 기반인데도 이더리움으로도 거래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아비트럼이 중국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민코인 시장을 더 긍정적이고 좀 너무나도 이제 좋게 보는 게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을 안 해주죠. 국내는 더 이상 국내는 이미 자본가 계열, 거의 재벌 계열에 이제 속하게 됐고,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펌프 앤 덤프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중국계 머니들은, 차이나 머니들은 사실상 이제 보이지 않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희가 모르죠. 그런 애들이 펌핑들이 되고 덤핑들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신생 코인이라는 점, 새로 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또 이제 시체들이 많이 없으니까 비교적 좀 이제 접근성이 좋을 수가 있겠죠. 이미 시체들이 많이 널려 있는 CX의 알트 코인들은 포지션이 굉장히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알트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요, 웬만하면 다 이제 선물 상장이 됐다. 딱 보면은 뭐만 안 됐냐, 시가총액이 좀 비교적 적은 애들 있죠. 메타디움이랑 펀디엑스랑, 펀디엑스는 뭐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고점에서 선물 상장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애들은 예전부터 또 이제 중국계 그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얘도 그렇고 센티널도 그렇고,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좀 적죠. 적은 애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됐어요. 썸더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선물 상장까지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상장 페이지 후보군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 적은 애들은 김치코인이라고들 많이 불렸던 애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떠냐? 나머지 애들은 이미 선물 상장들이 다 됐잖아요. 세력들은 이제 덤핑하면서도 돈을 번다니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위험합니다.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를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미래가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결국에는 트렌드를 따라가더라도 외국 쪽을 따라가야겠죠. 해외 트렌드를.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 국내장에서는 사실 이 트렌드를 이끌어주지 못했어요. 물론 만약에 앞으로 오디널스라든지 이런 BRC 계열들의 코인을 상장시키면 모르겠지만, 솔라나 기반 민코인도 상장을 안 했고, BRC 생태계 반감기 앞두고서 BRC 생태계도 OKX에서
BRC 생태계를 밀어줬는데 그런 것들도 상장을 안 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이더나 같은 것도 루나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상장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대세가 되는 애들, 그 새로운 트렌드 있잖아요. 새로운 트렌드라고 한다면 새로운 메타와 새로운 트렌드, 먹을거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새롭게 발생을 하는 거고, 비교적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적으니까 신규 고점 형성하기가 되게 쉬운데, 그런 애들이 많이들 상장이 안 됐습니다. 비썸도 마찬가지고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몸을 많이 사리는 느낌이고, 굳이 그들은 이미 많이 21년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성이 있는 코인들을 상장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장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2, 3월 달 비트코인 1억 소식을 듣고서 진입된 사람들이 많은 시점에서 그러면 누굴 위해서 펌핑들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세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굳이 뭐 오디너스나 솔라나 밈이나 이런 애들, 솔라나가 올라갔음에도 솔라나 밈들 하나는 가져올 만했거든요. 그것들을 아직까지 안 해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먹을거리는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코인과 NFT가 될 겁니다. 특히나 NFT는 앞으로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하죠. 외국 쪽에서도 아직 NFT 차익 실현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떠한 이제 과세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언급들이 안 되는 게 NFT가 그냥 귀신같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21년, 22년도부터 해가지고 BAYC 한 개당 3억씩 하는 게 지금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다른 애들은 뭐 말도 못하죠. 다른 애들은 뭐 1천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대다수예요. 블루칩 NFT 말고는 다 죽었으니까. 프로젝트 재단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시장에 그냥 뭐 버블이 꼈던 금액에서 그냥 다시 회귀하는 거고, 걔네들도 NFT 프로젝트도 옥석 가리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계속 쭉 가는 거고, 다음 시즌 때 그 다가오는 NFT 불장들이 오면은 그때 가는 거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블러에서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 미리 마련들 하고 있거든요. 대출업체에서 레버리지 장치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고객센터 이 공지사항에 보면 업비트는 다음 먹을거리가, 업비트 거래소는요 정말 트렌드하고 대세를 정말 잘 따릅니다. 단순하게 거래소만 열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리서치 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알 거예요. 특히나 그 NFT 쪽 이제 공지사항들이 많다는 게 저는 그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굳이 김치장을 또다시 재현해서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아마 굳이 따지자면 앞으로 먹을 것들은 국내에서는 NFT가 될 수도 있겠죠. NFT 쪽이 굳이 김치 코인들이 아니고 NFT 쪽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쪽이나 이런 NFT 프로젝트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런 애들도 이번에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치 김치 코인들이 펌핑되고 주목받은 것처럼 김치 NFT 아니면 뭐 이제 중국계 NFT 이런 것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시즌도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포가이 펌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왜 저런 식으로 반응들이 나왔는지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포착을 한 건 현물 거래량이 많이 높았다는 거, 그리고 기회는 존재했다는 거. 그쵸?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갑자기 한 몇 개월 만에 DM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이제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기가 막히게 5일 뒤에 반응이 났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유튜브 특성상 뭐 고점에서 가는 애들 분석해서 안 올리잖아요. 가기 전에 애들만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읽어내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한테 얻고 싶은 답이, 이거 불장 무조건 2차 불장 옵니다를 얻고 싶어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오기 전에면 모르겠는데 거의 꼭대기 근처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응하기도 어려울 거고. 저는 가기 전에 이런 애들이 나온 거지, 이미 거의 고점 꼭대기 끝물에 있는 애들 잡아다가 더 갈 겁니다. 2차적으로 더 갈 겁니다. 이 미친 거 아닌가?
뭘 믿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올라가는 이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올려야 돼요? 자선사업가인가요? 세력들이? 그들은 똑똑하고 그들은 돈이 많고 그들은 시간이 많고 그들은 여유가 많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급하게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반감기 끝나고 올라갔던 사실들 누구나 다 아는데 2016년 끝나고 오르고 2020년 끝나고 오르고 반대로 갈 거라는 생각들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봐야지 그때부터 좀 트이더라고요. 사실 좀 그 수업료를 좀 많이 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대응들 잘 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든 4월달이든 5월달이든 그들은 급할 게 없고 의지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굳이.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